아니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 오케이. 반갑습니다. 예.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김정겸이라는 사람이고요. 덥나요? 그럼 우리 이게 끌게요 좀. 네, 이제 조용하죠. 오케이. 김정겸이라는 사람이고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거는 이제 교직 논술입니다. 우리 학원이 유아 임용 전문 학원이기 때문에 교직 논술하고 전공을 따로따로 이제 분류해서 고맙습니다. 분류해서 말 그대로 이제 전문화를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로 작년에 이제 시작을 해서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교직 논술이 전공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가 이제 그거를 같이 이제 또 얘기를 할 겁니다. 우선 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면은 저는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과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은 사실상 이제 이 철학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교육학은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교육론을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하시면 이제 EBS라든가 이런 데를 가서 제 이름을 치면은 아마 제가 인문학 강의라든가 한 것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인터넷에서 또 제 이름 치면은 먼저 다양하게 나올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 자랑이고요. 요번에 논술들 잘 보셨나요? 올해 보신 분들이 없겠구나, 그죠? 아직 발표가 안 됐으니까. 근데, 제가 작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늘상 여태까지 교직 논술이 진짜 쉽게 나왔어, 그죠? 그냥 주어지는 거야. 그래서 어떤 구조였냐면은 문제점, 그리고 해결책. 그래서 전 인터넷으로 찍었어요. 그걸 증거로 대라면 돼요. 뭐 맨날 이런 문제냐. 그러니까 유아교육이 자꾸만 죽는 거다. 그래서 유아교육도 이제는 교육학적으로 돌을 것이다. 그 이미 공청회에서 나왔고, 그게 빠르면 내년, 늦으면 후년에는 교육학 논술로 바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모 학원에 선생님들께서 교직 논술 시험 문제 낸 걸 보고 올해는 이렇게 안 나온다 그랬어요. 여태까지 시험 문제가 문제점, 해결책. 그러니까 몰라도 써. 그거를 교사를 길러낸다는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훌륭한 교사를 뽑기 위해서 시험 보는 거냐는 거지.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시험 문제 안 나오고 조금은 어렵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안 갔습니다. 계속 모의고사 논술을 올해 시험 문제 나오는 형태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논술이 쉬웠다, 어려웠다? 어려웠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거를 어떻게 캡처를 해서 한번 띄어서 올려주세요. 올해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온다라고 분명히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요, 살짝 바뀐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물론 교육과정 해설서라는 것에 대해서 첨부가 됐지만 실제로는 교직에서 교육학으로 살짝 돌아가는 그 과정 형태예요. 이번에 초등 논술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죠? 우린 유아니까 초등 필요 없다 이거죠. 미안하지만요, 초등이 바뀌면 여러분들도 바뀝니다. 왜냐면 초등도 교직 논술이야.
자, 일단 교직 논술을 보는 파트가 세 파트입니다. 여러분들 유아, 초등, 장학사 시험. 근데 장학사 시험은 교직이라고 하지만 교육학 논술입니다. 근데 올해 초등 교직 논술이 뭐로 시험에 나왔냐면요, 교육학으로 나왔습니다. 난리가 났죠. 왜? 교육학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근데 올해 여러분들 논술이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이야. 우리 이제 정주원 교수님도 계시지만, 뭐 정주원 교수님은 뭐 덕성여대에서 또 학위 받으시고, 뭐 덕성여대 그러면은 물론 여러분들도 훌륭하지만, 그죠? 대학원 자체에서 유아교육은 아주 대단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뭐냐, 우리 정주원 교수님께서 자기 자랑을 잘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교원대 2차 강의도 하시고 유아교육과 어쨌든 그래서 요번에 초등 교직 논술이 교육학으로 확 돌았어요.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도 수업 목표 진술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왔어요. 초등이. 그래서 난리가 났어. 왜 교육학을 공부를 하니까 수업 목표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 막 이렇게 난리가 나온 거거든. 그러면서 올해도 교육학이 나왔고, 근데 이제 유아에서 교직이라는 탈을 쓴 교육학적 접근이었어. 왜냐면요, 교육과정 탄력적 운영이라는 것 자체가 2015 이제 통합이죠. 2015 교육이 이제 문과 이과를 이제 통합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결국 교육과정 탄력적 운영으로서 블록타임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학교 중심의 교육과정에선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라는 게 자꾸만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교육학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이제 스킬백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한테로 제가 제공한 거는 여기 여러분들 저도 있죠. 여러분들한테로 요거 자료에 교직 논술 올해 시험 문제 나온 거는 제가 교육과정, 여러분들 교육과정은 일단 참고를 안 하고 교육학적으로는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4페이지죠. 그래서 4페이지, 5페이지로 해서 교육학적으로 먼저 접근해서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자, 그런데 교육학을 잘하면은 뭘 잘할 수 있겠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분명히 작년이 아니라 올해 교직 논술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전년도 형태하고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첫째, 전년도 형태하고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그 다음에 교직 논술 어렵게 시험 문제 나올 것이다. 세 번째, 교육학적 접근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요 세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이제 접근적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올 것이냐? 이게 중등에서는 통으로 하나 주고 교육학 논술로 4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올해 시험 문제로 봤을 때 통으로 주고 4개가 나온 거죠. 그죠? 그렇다면 내년에는 통으로 주고 반, 2개는 교육학적 접근으로 갈 거야. 근데 그 교육학적 접근은 그냥 동떨어진 교육학이 아니라 전공과의 연계성을 가진 교육학적으로 접근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두 개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2개로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교육학적인 베이스가 없다면은 당연히 못 씁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교육학을 잘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전공 잘하게 되면 교육학 잘하고 교육학 잘하면 전공 잘하게 돼 있어. 근데 일단은 왜 그러냐면은 유아 교육 과정 자체가 교육학적이잖아. 교육학적이잖아. 근데 제가 올해 교육학을 강의하면서 그러니까 그 교직 논술을 강의하면서 브랜펜-브레너 시험에 나왔었죠. 그런 거 다 설명을 했어요. 왜냐면 자꾸만 우리가 강조되는 게 생태학적이거든.
그러니까 생태학적 환경을 고려해야 된단 말이에요. 생태학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교육은 사실상은 죽은 교육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다시 말해서 객관주의적 방식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온 거를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작년보다도 올해가 여러분들 전공에서 교육학적 베이스를 물어보는 것이 조금 더 높아졌다는 거야. 물론 제가 교직 논술을 강의를 하면서 사실상은 교직 논술 자체는 교육학을 몰라도 써야 되는 거야, 본래. 그죠? 그러니까는 사실상 교직 논술을 공부하기 위해서 등록을 안 해도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재수, 삼수하고 속된 말로 이제 싸가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올해서부터 이제 교직 논술이 어려워졌잖아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이거부터 더 어려워질 거라고요. 그러면서 공청회 결과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제 교육학적으로 이제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준비를 이제 해야 돼요. 왜냐면 과도기잖아요. 넘어가는 과도기잖아요. 그 과도기에서 이게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전공에서 정주원 교수님께서 전공을 얘기하시겠지만은 저는 거기다가 더 보태서 교육학적으로 조금 더 깊게, 물론 전공에서 더 깊게, 오케이? 그래서 정주원 교수님하고 저하고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할 겁니다. 상호작용을 해서 교직에 관련된 어떤 자료라든가 교육학에 관련된 자료들을 서로 토론해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최상의 상태를, 최상의 문제를 제공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 개별 면담도 하고 그럴 겁니다. 작년에도 개별 면담을 했고 작년에도 1:1 개인 첨삭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중등 같은 경우에서는 교육학 논술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내용은 쉽게 나왔어요. 20점 만점인데 내용은 쉽게 나왔어요. 그게 15점이야. 그런데 형식이 5점인데 형식에서 완전히 갔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형식은 그냥 주는 점수였어. 그게 유아였잖아. 유아는 대충만 써도 다 만점 나왔잖아. 그러니까는 뭐 어떤 그 전공 교수께서 뭐 대충만 해도 뭐 교육학 논술은 교직 논술은 되는 겁니다. 그러고 하갖고 이번에 난리가 난 거지. 근데 내년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대충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교직 논술 자체가 형식을 굉장히 어렵게 낼 겁니다. 올해 중등에서 형식이 상당히 어렵게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P를 50%로 잡는 게 딱 좋은 거야. 문항곤란도 난이도를 50%로 딱 잡는 게 좋은 거야. 반은 쉽고 반은 어려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올해는 여러분들한테로 형식 점수가 그냥 주어진 거라면은 내년에는 형식 점수가 그냥 주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형식 때문에 당락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거죠. 주의하실 점은 교육학에서 과락이 나면은 전공 채점 안 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작년에 중등에서는요, 교육학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워갖고 과락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구제 차원에서 재채점을 했어요. 재채점 했는데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전공은 진짜 잘 봤는데 교육학을 못 봐서 시험에 떨어진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직 논술을 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교직 논술 중요하다고 얘기하겠죠. 근데 20%야. 그죠? 20점이야. 전공이 80점이야. 그런데 우리 전공 교수님 계시지만 그 전공 80%에서 쪼개봐라 이거야. 쪼개봤을 때 교육학 베이스를 깔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대략 30%? 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 이제 예를 들어 한 24%? 30%? 그러면 교육학으로 몰아버리면 이게 45%야. 많게는 45%, 적게는 40%야. 그래서 올해 유아 교직 논술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역시 교육학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반증으로서 어디를 보시냐면 7페이지를 보세요. 7페이지에서 2015년 이전 교직 논술 기출문제를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2015학년도에는 듀이와 구성주의, 성숙주의, 그러니까 반성적 사고가 나왔었죠. 근데 2014년도에 직무 스트레스, 이건 이제 교육 행정 차원에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2013년도에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평가. 그래서 포트폴리오, 수행평가. 그 다음에 2012학년도에는 루소가 나오면서 개짤과 성숙주의가 나왔죠. 그 다음에 2012학년도에 멘토링, 동료 장학이 나왔습니다. 이거 다 교육학에서 다뤄지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다뤘고, 작년에도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블락차시를 운영해야 된다는 둥 하면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교직 논술은 잘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정주원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신 선생님들도 당연히 전공은 잘 쓰셨을 겁니다. 정주원 교수께서는 아주 뭐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 일일이 다 신경 쓰고 막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진짜 애기 다루듯이 여러분들 하나하나 체크해 주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아마 발표 되겠지만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요 10페이지를 보세요. 10페이지를 보시면은 교육학과 전공과의 상관관계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김 교수의 한마디 이렇게 있죠. 이거는 그냥 우리 원장님이 편집하시면서 김 교수라고 집어넣으신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그냥 빨간 거로 해갖고 분명히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했음. 증거를 대야 되거든. 왜냐면 논술을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요. 나는 내가 고준이를 사랑하거든요. 왜요? 그러면 안 돼요? 나 사랑하게 그냥 놔두세요. 그래서 나는 고준이를 사랑한다 하고 주장했잖아요. 주장했으면 반드시 이유를 써야 돼. 오케이. 이유를 써야 돼. 그리고 증거를 대야 돼. 그래서 예를 들면 하고 이렇게 예를 들어주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걸 자기 주장을 논지라 그래. 논지, 이유, 그리고 증거를 대는 건 논거라 그래. 이 3단 구조를 딱 가져야 돼. 그래서 저는 지금 논거를 대는 겁니다. 내 주장에 대해서 논거를 대는 겁니다. 그게 김 교수의 한마디입니다. 왜 반말하셨습니까? 김 교수님이 이렇게 하시죠. 오케이. 그래서 지난해 설명에서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15학년도에 교육학 비중이 커진다. 그래서 이제 근거를 보시려면 설명의 자료를 보시면 압니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6학년도 전공 문제를 봤을 때 교육과정 A하고 교육과정 이제 B로 나눴을 때 A에서 2010학년도에 비해서 교육학 점수가 2점이 증가됐습니다. 물론 숨어있는 교육학이 있는데 그런 이제 제가 제외해 놓고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총 5점이었는데 거기서 나온 것이 이제 브랜펜브레너 그러면 행동주의 언어 그 다음에 에릭슨 그래서 이 에릭슨 외우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 줬어요. 1단계에서 8단계까지. 그러면서 이제 그 김 교수의 한마디 수업 시간에 누누이 강조했던 내용이고 이거 모르면 전공 공부 잘못한 것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전공부 헛공부한 거다. 막 그러면서 승질내고. 근데 유아 선생님들이 특징이 뭐냐면요. 맨날 칭찬받기만 원해. 그래서 이 개별 첨삭해주면서 막 혼내거든요. 그게 싫다는 거야. 그러면 교사 되지 말아야지. 왜? 늘상 여러분들이 뭐 반성적 전어를 쓰니 어쩌고저쩌고 말로만 하면 뭘 소용이 있어. 반성도 안 하는 주제에.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로 교육학 할 때 제가 이렇게 강의를 좀 열정적으로 해요. 근데 무서운 거 아니야. 무서워하지 말아요. 근데 날 무섭다 그래요. 근데 절대 무섭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첨삭해 줄 때 혼내요. 당연히 혼나야 돼. 칭찬만 해줘서 여러분들 실력 안 늘으면 뭔 소용이 있냐고. 글을 못 써 여러분들이. 진짜 글 못 써. 그러니까 요번엔 중등에서 어떻게 시험 문제 나왔냐면요. 본래는 논하라잖아요.
근데 논제에 뭐가 나냐면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어서 논하시오. 그거 안 써도 논하시오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왜 그렇게 쓴 줄 알아요? 작년, 재작년에 시험 문제가 너무 쉬웠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에릭슨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랬으면은 1동글배기 그리고 뭐 심리적 유예기, 이번에도 에릭슨 나왔거든. 중등에서도 심리적 유예기, 2동글배기, 위기, 3동글배기 이렇게만 했어도 점수를 줬거든. 이런 걸 개조식이라 그래. 그건 논술이 아니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부 안 했어. 그래갖고 작년에 시험 문제도 어렵게 나오고 그냥 핵심 키워드만 외워갖고 1동글배기, 2동글배기, 3동글배기 이렇게 갖고 써냈거든. 그러니까 과락이 많았지.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쓰지 말라는 거야. 오죽하면은. 그래서 오죽하면 논제에다가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어서 논하시 이렇게 써놨어. 여러분도 그거 못해. 훈련 받아야 돼. 논술이잖아, 논술. 아, 그래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게 되면요. 총 4점이었는데요. 수목표 진술 방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수목표 진술 방식 하면서 여러분들 수업 실현할 때 수목표 진술해야 돼. 그래서 수목표 진술 잘못하는 경우 그 4가지에 대해서 외우고 갔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만에는 이제 현상학에서 체험적 글쓰기를 얘기하면서 중등에서도 시험 문제 나왔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수험목표 진술 방식은 초등 2명에도 나왔다. 교육학을 공부하지 않아서 전부 틀려서 난리가 났다고 말했다. 조금 아까 얘기했죠. 다 이거 얘기한 거예요. 특히 전공시험에서 교수학습 지도안이나 반성적전을 일부러 오려 붙여서 출제될 수 있다고까지 강조를 했었습니다. 반만은 현상을 이야기하면서 중등에서 체험적 글쓰기 시험에 나왔다고 얘기한 거고요. 또 4번 문제에서 2점입니다. 장학의 명칭, 컨설팅 장학. 그래서 이제 뭘 했냐면은 발달 장학표 그려주면서 그림 그리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장학, 약식 장학 하는데, 이상한데? 뭐 잘못 배운 사람들이 있었어. 전공에서. 우리 정주원 교수님한테 잘못 배운 게 아니라, 그래서 또 대거품을 물었죠, 이렇게. 그래서 잘못 배운 거다. 그러면서 말하면서 뭐냐면 컨설팅 장학하고 멘토링 장학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부동산 컨설팅에 대해서 예를 들어주면서 설명까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컨설팅의 이제 원리가 시험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전공 B를 보겠습니다. 총 12점이었는데요. 1번 문제 4점, 관찰 방법과 평가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관찰법의 종류에서 체크리스트를 강조했고, 그림 그려가면서 항목별로 체크하는 것까지 예, 노, 예스, 노 하면서 체크하는 것까지 설명을 했었다고요. 그러면서 수행평가 중에서 포트폴리오의 중요성은 당연히 강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 이전에 교직 논술로도 시험에 나왔다. 왜냐면은 이 수행평가, 다시 말해서 오늘날 이 수행평가는요, 전통적인 평가 방식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수행평가는 구성주의 차원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구성주의 이하면 이제 객관주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객관주의하고 구성주의를 비교를 하면서 비빔밥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준다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에서는 이제 T고든 상담 윤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든에서 이제 부모 효율성 훈련 이론이 이제 출제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I 메시지, U 메시지가 시험에 여러분들 전공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고. 이거는 제가 인천시 유아교육원 거기에서 교사 연수를 하면서 작년에도 강의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상담윤리에서 교사가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 그 비밀 유지 원리도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비밀 파기를 할 수도 있다. 비밀 파기를 했을 때는 지속적으로 폭행당한 사실을 알았을 때, 가정이나 사회에서, 그 다음에 성폭행 당한 사실을 알았을 때, 또 범법자, 또 자해 의도를 받겠을 때, 그러면서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선생님 저 죽고 싶어요. 그래, 비밀 보장했을 때니까, 그래 죽어. 이거하고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자해 의도를 받겠을 때는 그 비밀을 지켜주면 안 되는 것이야. 관계기관을 알리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까지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가 4점인데 사회적 구성주의.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구성주의를요, 행동주의 다음에 인지주의, 인지주의 다음에 구성주의, 그러면서 행동주의하고 인지주의를 합해서 객관주의라 그래. 그러면서 이 구성주의는 인지적 구성주의와 사회적 구성주의가 있어. 그러면서 사회적 구성주의의 비고치키를 설명하면서 그림 동글베개 그려가면서 설명 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인지적 구성주의는 인지적 도제 이론이 있고, 인지적 융통성 이론이 있고, 사회적 구성주의는 정황적, 정착적 교수 이론이 있고, 또 하나는 상보적 교수 이론이 있고, 호혜적이라고도 합니다. 상호적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교수들의 번역에 따라서 달라져. 똑같은 말인데 사실상은. 예. 그러면서 영가설을 강의하면서 현장 연구가 대단히 중요하다. 현장 연구를 누가 한다? 현장 교사인 여러분들이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가설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독립변인, 종속변인 하면서 이 종속변인에 영향을 주는 가외변인, 매개변인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O1, X, O2 하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2015학년도는 작년에 이제 설명했던 거고.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다른 게 아니라 앞에서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키드쌤이 키드키즈로 이제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죠? 거기에서 유아 교사들의 양성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제 이게 설립이 된 거예요. 그 시작은 참 미미합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우리가 이제 정주원 교수님 이하 우리 이제 교직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저도 또한 고생했습니다. 마음 고생 많이 하고 몸 고생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열정을 쏟아 부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작년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고, 저 또한 저는 항상 여기 일찍 출근해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의 문제점이 항상 뭐가 문제점이냐면은 아침 일찍이 나오기 싫어한다는 거야.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 왜 이런 거 안 해?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 거예요. 그럼 또 거꾸로 또 웃긴다 그래서, 그럼 일찍 일어나는 벌레는 뭔 죄입니까?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잡아먹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논점은 어디에 있어? 새에 있는 거지 벌레에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논점 파악을 못하니까는 논술을 못한다니까. 제가 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를 편입을 하려고요. 제가 수석 졸업한 사람인데 저는 외대를 졸업했거든요. 수석 졸업했어요. 4.0입니다. 그거 신의 점수야. 4.0이면 지금이야 4.0이면 이러지만은. 근데 떨어졌습니다. 그 열받아갖고요.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4.3은 넘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렇지. 지금하고 그때하고 지금은 학점 인플레이션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몇 년도서부터 몇 년도까지는 이 학점은 이렇게 학점 상대 이렇게 비교를 해서 점수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뭐 상담하는 사람이 그거 뭐 알아? 저는 잘 모르는데요. 그래요. 그렇지, 모르지. 근데 딱 한다는 소리가 뭐라냐면요. 서울대도 떨어집니다. 그러는 거예요. 열 확 받았죠. 왜 열 받았을 것 같아요? 논점에서 벗어났잖아. 논점은 뭐로 뽑는 거야? 학점으로 뽑는 거지 학교로 뽑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딱 그랬어. 열받으면 전 존댓말을 써요. 왜냐면 막말 쓰면 욕 나오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드라마 같은 데 봤을 때 첫 것들이 아내하고 남편이 막 반말해. 그러니까 욕 나와. 근데 양반들은 그렇지 않잖아. 부인 이것 좀 해주십시오. 대감이 하시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서는 막 안 싸우잖아. 첫 것들은 막 싸우고 반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어쨌든 딱 그랬어. 자, 기하께서 지금 뭔가를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놀래갖고 예, 그래서 자, 논점이 뭡니까? 뭐를 기준으로 해서 뽑습니까? 그러니까 학점이요. 근데 기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대학이요.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진짜로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앞으로, 왜냐면 그거 잘못하면 큰 욕 먹죠. 그럼 서울대 아니면은 학생도 아니야? 그렇잖아. 그런 커다란 문제를 발생하는 거라고요.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그러니까 걔는 걔란다. 그 사람은 논술을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디서 자기 주장도 제대로 못해. 쉽게 말해서 논술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 주장을 잘할 수가 있어. 자기 주장하는 거를 글로 쓰는 게 논술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정재가 깡패인데, 아니, 그 이정재 말고, 자유당 시절에, 그러니까 자유당도 몰라. 저 일제시대 때. 일제 그 근저리에. 그 근저리에 이정재라는 사람이
몸이 이게 그렇게 크지 않아. 깡패 스타일은 아니야. 근데 대학물 먹었어,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로, 왜냐면 무식하면 주먹부터 나오는 거거든. 근데 그 주먹쟁이들이 누구한테로 무릎을 꿇기 시작하냐면 논리적인 사람들은 무릎 꿇는 거예요. 말을 논리적으로 하거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야. 여러분들이 논술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자, 우선 첫째, 교육학에 철저해져라. 당연히 전공에 철저해져야 되지, 두 번째. 그러니까 전공이 먼저겠지. 80점이니까. 그러니까 교육학에 대해서 철저해지고 전공에 대해서 철저해져라.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서론본론 결론을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이냐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도와드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찍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도 여기 학원에 도착하면은 7시 정도면 도착합니다. 도착하고도 남아요, 7시요. 우리가 10시부터 수업이에요. 그럼 일찍 와갖고 공부하다가 안 되는 거 물어보고 첨삭받고 하면 되는데 꼭 그 일찍 오기를 싫어해. 그러니까 떨어진다니까? 근데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대단히 관대해. 그리고 남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저 시니컬해. 비판적이야. 그러면서 무슨 반성적 전어를 써.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올해도 여러분들한테로 논술 첨삭 다 하고 그러지만 저는 항상 일찍 오니까 일찍 와서 공부하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전부 등록 안 했지 아직? 그래요. 그래서 등록하신 분들에 한해서 일찍 오셔서 물어보고 그러면 제가 최대한으로 다 답을 해드린단 말이에요. 안 되면은 이제 정주원 교수님한테로 전공 문제면은 당연히 정주원 교수님하고 또 상의를 해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정주원 교수님하고 저하고 작년에는 그렇게 상호작용을 별로 못했어요. 근데 올해는 뭐 상호작용을 상당히 좀 많이 할 겁니다. 많이 해서 서로 왜냐면 그래야지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작년에는 그 시너지를 많이 못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올해는 그 시너지 효과를 좀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이제 전공,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시하는 그 전공 교수님이 들어오실 겁니다. 고맙습니다.